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과 김해, 양산, 밀양, 창녕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내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모레 새벽부터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고속 승강기를 시험 검사하고 거창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거창 승강기밸리에 짓고 있는 125m 높이의 타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자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시공업체 사이의 법적 분쟁까지 빚어져 타워 공사가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대한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시험 검사하는 거창 승강기밸리의 제2타워입니다. 높이는 125m로 42층 빌딩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담 130억, 국비 35억, 거창군비 60억, 모두 230억 원입니다. 하지만 타워 공사는 지난해 7월 중단된 뒤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률은 75%, 125m 높이 가운데 92.5m만 쌓아 올렸습니다. 2021년 5월 착공한 제2타워는 애초 22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기간은 1차 23년 8월, 2차 24년 1월, 3차 24년 10월로 3차례나 연장됐습니다. 결국 공단 측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 부족과 준공기한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지금 2차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조달청 2차를 통해서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제2시험타를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시공사는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무리한 공사 발주였다며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을 해야만 되는 공사라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시공사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큰 자유다 해가지고 저희 시공사의 모든 덤터기를 다 씌웠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제1타워는 높이 102m로 저속, 중속 승강기만 시험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고속 승강기까지 다루려면 제2타워가 필요하지만 완공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으로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2타워를 전망대를 갖춘 관광자원과 홍보탑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워 공사비 60억 원에다 34억 원의 지방 소멸기금까지 추가 투입한 거창군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승강기 제2시험 타워가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거창군의 랜드마크로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적 대응과 공사 재개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타워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저수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달 들어 경남 주요 해역 수온은 4에서 11도 내외까지 떨어져 지난해보다 약 1에서 2도 낮은 상황으로 이에 경상남도는 남해 설천면 등 중점관리 해역 13곳을 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는 양식어가의 사전 출하와 사육 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줄이기, 사육 수심 조절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 경상국립대병원 수익 감소액이 약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이후 12월까지 월 평균 의료 수익은 약 237억 원으로 이전보다 매월 45억 원 정도 줄어 누적 수익 감소액이 약 4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재정비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으나 전공의 등 의료진이 대거 이탈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2일 열리는 거제시장 재선거의 후보 공천 신청을 오늘과 내일 접수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인정해 즉각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치왕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2025년 1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46만 CGT로 전월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은 90만 CGT로 62%, 중국은 27만 CGT로 19%를 수주했습니다. 수주 전량은 전월 대비 132만 CGT로 감소한 1억 5,679 CGT며 한국은 3,702만 CGT로 24%, 중국은 9,151만 CGT로 5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4조 9,0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매출은 폴란드에 FA-50GF 12대를 납품했던 2023년에 비해 4.9% 감소했습니다. 카이는 올해 수주와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72%와 13% 상승으로 잡고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전국 13세 이상 69세 미만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6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불법 복제물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였으며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화가 불법 복제물 이용률 1위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2기 정책자문위는 위원장과 4개 분과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1기에 이어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연임하고 인구복지와 지역활력, 산업경제, 균형발전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